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GS 리테일, 벳셀,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자, GS 리테일은 뭐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있었어요. 예상보단 좀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단 잘 나왔는데 올해 실적이 뭐 작년과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있기는. 자, 그런 우려감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 그래도 영업이익 876억이에요. 전분기 대비는 많이 좀 올라왔죠. 자, 호텔하고 편의점 쪽 매출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고질적인 어떤 영업이익률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얘도 사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죠. 얘 BPS가 4만 원이기 때문에 BPS 대비 반토막이 났었어요, 거의. 자,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기관 수급이 특히 좀 괜찮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10월 말부터 꾸준히 요것도 다 마찬가지죠. 요새 최근에 상당히 각도가 좀 좋죠. 요 라인들 지금 돌파했고 3만 원까지 일단 뭐 오늘도 3만 원 가려면 뭐 어려울 건 없겠죠. 3만 원이 일단 1차 저항인데 얘는 추세를 돌파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자 좀 다시 그리면 자, 중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 다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추세는 완전하게 이제 돌파했다. 이젠 뭐냐면 각도 세우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각도 세우고 죽고 각도 세우고 이것하면 결국 뭐예요? 추세 전환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4만 원 봐도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자, 근데 얘도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건 아니지만 3조예요. 거래소에서 이제 중형급이죠. 자, 3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무겁진 않아요. 대형주 치고는, 중형주 치고는. 근데 그렇다고 급등식으로 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런 종목들 한번 이러다가 한번 툭 쉬고 하는 가능성이 있죠. 일단 3만 원 뚫어내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정한 31,500원 정도인데 일단 여기랑 여기를 닿으면 35,000원까지는 그다지 악성 매물이 없어요. 그다지. 일단 35,000원 보시고 그리고 장기로는 한 4만 원 정도 장기 목표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매수가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면 뭐 혹시 그 전에 조금 더 사셨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4만 원은 넘지 않으실 걸로 봐요. 대부분들. 그래서 35,000원까지는 일단 좀 개런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벳셀인데 벳셀은 뭐 실적은 뭐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자, 벳셀은 그거죠. 그 항공, 저 무인 항공기, 그리고 항공 드론 뭐 이런 것들 관련주로 인기가 좀 있었죠. 자, 뭐 미래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고슈팅들은 여기서 나왔고 얘는 전형적인 이제 파동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오고 3파 끝나고 반등파가 좀 미약했는데 이걸 봐야죠. B로. 그죠? 그리고 지그재그 하락 엔드 이제 반등이 나오죠. 자, 반등이 나올 조건들은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들. 자, 저항선, 지지선들 다 잡아보면 자, 이 정도 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면 라인 이렇게 쳐놓으면 얘는 끝이죠. 라인 따라 어떻게 되나? 최근에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4,900원 정도 여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뭐 얼추 지진했죠. 이런 것들은 뭐 시장 투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요. 자, 5,800원 저 여기 딱 밀리고 하면서 지금 박스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는 건 얘도 요 추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 8,300원까지 반등 나오는 건 그닥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8,300원 정도. 그리고 좀 분위기를 타면 뭐 이런 기술주들이잖아요. 애들도. 물론 벳셀이 앞으로 이 시대를 열어갈 뭐 선두 그룹이 될지는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테마로서 엮여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은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7,200원이 1차 저항인데
어제는 딱 121선에서 밀려 내려왔죠. 이거는 어쩔 수는 없죠. 오래 밀리던 애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얘도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에요. 테마였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실적도 그렇고 뭐 미래 가능성만 투자해야지 당장에 뭘 보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200원 그리고 8,3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가는 의문에 일단 달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는 뭐 유명한 그거죠. 그 경기 방어주죠. 얘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밀렸다고 봐야 돼요. 동원 시스템즈 뭐 시스템 회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원 이렇게 보시면 뭐 병도 만들고요, 포장지도 만들고요, 캔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양박인가 있어요. 양극박 있고, 뭐 패키징 산업 이런 거 있고, 소재 있고. 자, 얘도 결국은 뭐예요? 쌀이에요, 쌀. 경기 방어주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영업이익을 보면 상당히 놀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한 200억 버나? 라고 하지만 작년 영업이익 900억. 실적도 상당히 좋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원산업 그 동원 계열사고요. 자, 근데 또 그런 건 좀 예상이 좀 되죠. 얘가 막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인데, 그리고 동원산업의 지분율이 71%, 보호 지분이 약 90%예요. 그러니까 좀 품절주죠. 자, 막 5천주 거래도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가 이제 다른 랠리를 펼치면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데리고 가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근데 뭐 시장이 너무 오르면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는 뭐 동원 시스템즈, 뭐 여기 가도 뭐 이 가치가 폄하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 할 때 좀 반응이 느릴까봐 조금 걱정은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긴 하죠. 자, 5만 원, 5만 원. 근데 자칫 이게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6만 원. 자, 근데 10,000원인데 상당히 멀게 느껴지죠. 그만큼 얘는 뭐예요? 자, 요거 캔들 한번 보실까요? 요거 요런 거 그냥 잡주라고 하면 한 뭐 거의 한 20% 빠지지 않을까 하는 캔들이죠, 모양이. 근데 자, 6%, 6%짜리예요. 7%. 그만큼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길이에 비해. 자, 대신 좋은 점은 오르면 또 6, 7%도 잘 올라요. 이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칫 둔탁해질 수도 있지만 시장이 폭등을 하면 따라는 분명히 갈 거예요. 분명히 따라는 갑니다. 근데 어떤 폭발적인 그런 거보다는 안정성에 좀 여유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약간 배당용으로 써도 될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 차트라면 이 안에서 매매를 했다면 굳이 이런 데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안정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5만 원대 초반 아니면 매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보통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시장 투매가 나올 때 또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또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되죠. 결국엔 힘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만 원 탑라인은 가겠지만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5만 원 안착 빨리 해야 되고요. 54,000원 장기 이평선 저항들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GS 리테일, 벳셀,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